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경마 사이다 경마방송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과천마기 진실장 위원, 또 새벽조교 동틀대 윤택 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 경마면서 서울은 휴장을 앞둔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다음 주엔 서울이 휴장이 들어가는데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서울 경마를 보면은 좀 7, 8마리 이런 단출한 편성도 좀 많았는데 출전 두수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 주에 토요일날 10개 경주, 일요일날 15개 경주가 열리는데 출전 두수가 근래에 들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뭐 경주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은 무려 296도의 마필이 출전해서 휴장을 앞두고 대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윤택 의원, 이번 주 경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새벽 조교장에서도 많은 마필들이 조교를 해가지고 조교도 9시 넘게 좀 늦게 끝났고요. 혼전 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하위군의 마필들이 대거 몰려 나오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전반적으로 큰 배당들이 좀 많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네, 배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자, 진일장 의원. 뭐 저도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만 뭐 중저배당, 뭐 중고배당 골고루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온다. 네. 저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이제 토요 경마는 충마 있는 경주가 몇 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큰 배당이 나올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본 관점은 조금 더 이제 압축해야 되는 경주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요 경마는 이제 일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일요일이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기승 못했던 문세영 기수가 이제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내려가서 기승을 했죠.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이 워낙 많습니다. 인기맛 또 능력맛 기승이 많기 때문에 혹시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또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경주 결과가 상당히 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세영 기수 인기 1위만 빠지는 순간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옥석을 좀 잘 가려놔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고. 또 지난주에는 박태종 기수가 토요일날 부상으로 이제 경주 중에 부상으로 기수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 처음 봤습니다. 12마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변경됐는데 자, 8마리가 들어왔습니다. 4승 2착 4회인데 이렇게 대타 타율이 높은 적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사실 네. 뭐 대타라고 하면은 오히려 결과물이 더 안 좋을 경우가 더 많은데 맞아요. 지난주는 뭐 박태준 기수가 바뀌는 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네. 입성을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진짜견도 많이 놀랬죠? 저도 뭐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걸 좀 관심 있게 봤어야 되는데 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역으로 안 갔던 게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기수 바뀌다 보니까 이게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안 팔린 말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탔으면 좀 인기만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경마가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사소한 편견이 얼마나 좀 무섭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지난주에 좀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7월 30일 토요 경마 상당히 중요한 또 휴장 앞둔 만큼 두 분이요 또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 토요 경마 또 좋은 예상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1경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한 8번의 신드롬을 비롯해서 또 이제 뭐 데뷔전 갖는 신마들, 또 이제 실전 경험한 마필들 대거 출전한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윤택 의원. 저는 종합제 백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삼복식으로만 엮어도 뭐 그날 오전장의 상황은 끝날 수가 있는 경주인데 7번만 상비군입니다. 이게 데뷔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특징을 보여준 적이 없고 자 7월 22일에 주행점검을 다시 이루고 나왔는데 주행검사도 별 볼 일이 없었죠. 근데 전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기수협회장 타이틀을 벗어낸 이동국 기수가 연일 좀 강하게 조결하는데 이게 확실히 조결발이 괜찮습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땐 국산 육군에서 앞에 조금만 흔들려 준다라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자, 이거 들으면은 일경주의 윤택 의원은 거의 상황이 납니다. 동국이 만세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이거 거의 뭐 백판이 예상이 되는데 이전 동안 전혀 보여준 건 없습니다. 액면은 없지만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거는 하여튼 폭탄 배당에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윤태견 배당 마필로 상비군 말씀드렸고요. 질장위원 뭐 요 녀석은 조교시 발걸음만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올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6번 유정 여장군이라는 마필인데 자 약간 뭐 투지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거듭될도록 힘이 확실하게 차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포인마답게 상당히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고 발걸음만 보여준다라면 목요일까지 뭐 조재루 기수가 월요일날 목요일날 만지는데 기가 막히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6번 유성 여장군은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전 때 보면은 승부는 좀 약했습니다. 선위권에 잘 붙었는데 살살 따라만 가면서 이제 막판에 좀 안으로 기대면서 성적은 바닥인데 약간 가쿠시 냄새 납니다. 데뷔전에 이빠이는 아니었다. 근데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네네. 예, 유정 여장군 말씀드렸고. 자, 저는 그래도 이 8번의 신드롬이 이건 이제 걸음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마필이 이제 오전 만에 첫 입상을 했는데 그동안 이마필의 레이스 전개를 보면은 선행, 선입, 취입 이거저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착순급만 맴돌았는데 직전 경주 물론 안쪽에서 레이스가 잘 풀리긴 했지만 드디어 첫 입상에 성공했다. 이번에 좀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은 뭐 데뷔전 갖는 마필들이라든가 또 2세 마필들 이런 마필들을 상대로 3세 안마린 신드롬이 이번 인기마긴 하지만 충분히 부응하면서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태견 11번이하고 1번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11화 두 마리 다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11화는 이제 1000m 최단거리의 외곽이라는 불리함이 좀 있겠고요. 1번마 댄싱 디바는 32조 마방이 원래 10마 승부가 좀 약해서 요번 주 조교장에서 별다른 신경을 안 쓰려던 찰나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아주 연장 3일 동안 좀 강하게 돌리면서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마 댄싱 디바가 차라리 조금 발주는 늦더라도 막판에 한 발이 있기 때문에 댄싱 디바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필이 주행 검사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1번 게이트 잡았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거죠. 1번 그럼요. 게이트. 네, 댄싱 디바. 어쨌든 뭐 1번, 11번 중에는 1번의 준비 상태가 더 좋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국산 6군의 안말 경주입니다. 1300m 경주인데 자, 직전에 늦바란 6번의 몬스타킨, 또 4번의 미라클 가든, 여기 이제 3번의 그레이삭스라든가, 10번의 금화베니르, 외곽에 12번 바운딩 바퀴까지 좀 비슷하게 배당판에서 팔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태규원. 저는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사이즈는 충분히 대구로 남는다고 봅니다. 12 바운딩 파크. 이번 조교 때 임기원 기수가 직접 월, 수, 목 나란히 조교를 했는데 월요일 날에 병합 조교를 3두 병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너편 주로까지 아주 길게 가면서 마필의 걸음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뭐 밀려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늘어난 거리가 낫다. 뭐 요즘에 임기원이 안장이라면은 뭐 막건 사볼만 합니다. 12 마운딩 파크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마필이 데뷔전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죠. 직전 탄력이면 오히려 1300이 낫다는 얘기죠. 네네. 충분히 온다. 바운딩 파크. 어쨌든 뭐 변화는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질장위원. 저는 직전 경주 인기 1위를 팔려서 뭐 아쉽게 코 차이로 지면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6번 몬스터 퀸이라는 마필인데 뭐 무난하게 앞선만 붙어주고 뭐 중간 정도만 붙어준다라면은 1300거리 충분히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보다는 다소 뛰려는 투지가 약간 미흡한 맛은 물론 있습니다만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입니다. 6번 몬스터 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마필이 직전에 좀 레이스가 많이 꼬였습니다. 늦발했고 또 300m 남기고는 또 6번이 외곽 사행하면서 약간 방해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늦발하고 방해 받으면서 코차로 깨졌다. 이번에는 안 깨진다는 얘기죠. 네, 준비가 좋다. 몬스터킨이 되겠고. 자, 저는 4번의 미라클 가든. 이마필이 6월 18일 날 선행으로 1300을 잡아 돌렸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잡아 돌렸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번호 좋아서 초반에 선위권에 잘 붙었는데 좀 강하게 몰아주면서 앞선 전개를 펼치기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3착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기본 순발력 있는 마필로 이제 뒷심까지도 분명히 좋아진 내용이었고, 또 이번 경주 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직전에 걸음을 봤을 때는 이번에 충분히 또 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라클 가드는 분명히 뭐 뒷심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실장위원이 또 관심 있는 이 20조 마필 금화베니를 이거 직전에 좀 강하게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해서나 목이 터지게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물론 요마필은 뭐 순간적인 스피드감은 확실히 좋아진 편이긴 합니다만 1300거리에 좀 약간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편성에 약간 평범한 편성의 만남이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만 않는다면 요마필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장 H장까지는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의 그레이삭스는 어떻습니까? 2세 마필로 이게 1300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요마필이 좋아 보입니다. 약간은 뭐 탄력감, 순간적인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편하게 앞선만 붙어준다면 요마필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그레이삭스가 3착이지만 대기 속도하고 뛰었죠. 네네. 물론 대기 속도가 지난주에 뭐 상대 약했지만은 여유 많았습니다. 선행으로 널널하게 이겼는데 그런 빠른 레이스였죠. 금왕여제 대기 속도. 유리스의 3착이면은 이것도 2세 앞말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싹수를 보였습니다. 이경주, 앞말 경주가 되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뭐 3번, 4번, 6번, 10번, 12번 이런 좀 접전인데 그래서 또 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압축을 잘 하는 게 관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국산 5군의 앞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세 앞말이긴 하지만 이번에 금왕여제의 데뷔전 발걸음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죠. 그냥 무지하게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강축으로 또 팔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2번을 중심으로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후차권에 어떤 마필이 되는 것이냐 그게 좀 관심으로 보여집니다. 윤택위원. 뭐 일단 이번 금왕여제라는 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기 때문에 후차권에서의 변수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요. 6번 정상희 빛이나 12 창영 로즈가 인기 많아 팔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안쪽에 3번 스타어헤드 지난번에 외곽 돌고 초반에 자리 못 잡고 좀 전개적인 실패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착 승군을 했죠. 이번에 승군전을 치르곤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은 떨어졌고 기소 등짝도 임란 기수고 새벽 올리안씨의 탄력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기 마필들이 좀 제 컨디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저는 3번마 스타어헤드의 막판 한 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게 전개가 좀 나와주죠. 네. 스타어헤드 2가 선행 쭉 빼면은 바로 이제 선입 전개도 가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질장위원.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캐피리버라는 녀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도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 힘 소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산 혹은 썬빅터라는 녀석을 안쪽으로 두고 놔주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필로 전형적인 이 선두권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캐피리버 역시 뭐 기본 사이즈가 있죠. 데뷔전 우승했고 또 직전에도 입상을 했고 저 역시도 윤택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 3번의 스타어헤드가 이게 3착 승군인데 직전에 레이스는 너무나 꼬였습니다. 문성기수 기승했는데 너무나 좀 외곽을 돌았죠. 또 3, 4코너 중간 지점에서는 북덕이가 내칙 사행하면서 방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성열 기수가 기승정지 2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착차 없는 내용이었는데 3착 승군이긴 하지만 부중 가벼워졌고 전개도 나와줍니다. 2가 선행 뽑아주면은 이거 바로 타이트한 선행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착 승군이라 긴가민가하게 팔릴 수 있지만은 후차권에서는 오히려 좀 3번의 스타어헤드가 상당히 재미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3경주는 2번을 축으로 3번, 11번 요 두 방 막권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제가 준비한 토요경마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이번 4경주가 이제 직전에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한 승분전 갖는 마필, 아름다운 우승이 조금 더 팔려주는 가운데 여러 마리가 좀 골고루 팔려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박상규가 봤을 때 불안한 인기 마필로 몇 두 보이고 또 이번 경주 편성상 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 박상규가 한번 시원하게 제대로 된 승부로 장렬시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윤태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4경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6번 슈퍼데몬이 가장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번 경주 제가 대가리 놓고 때리고 들어갔다가 막판에 3차게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렸고 마필 컨디션 자체도 뭐 지난번보다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말이 원래 조교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조교 때 탄력도 안 나오고. 근데 뭐 일단 그런 모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6번 슈퍼데몬 요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이 5군에 올라와서 3번 뛰었는데 계속해서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5군에 적응이 됐다는 얘기죠. 6번의 슈퍼데몰 질장위원. 저는 만족 게이트에는 이번 아름다운 우승이라는 녀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상군 퍼펙트 샤인이라는 마필을 안쪽에 두고 놔주는데도 길게까지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이번 아름다운 우승.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한 단계, 하나는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경주 충분히 1300거리도 연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행감은 또 돈다는 얘기죠. 네네. 여전히 좋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우승. 알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이제 토요경마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좀 외곽의 인기마들이 부진되어 있습니다. 자, 3연승 가도 달리고 있는 12번의 나온 아모스를 중심으로 뭐 10번, 11번, 여기 이제 뭐 5번 이런 마필들이 좀 팔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윤태규원. 저는 뭐 아주 데뷔 이후에 별 볼 일 없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4번마 와일드 웨스티켓이란 마필입니다. 요게 일단은 한 번도 조교장에서 제가 좋다라고 체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강하게 조결했을 때 걸음 자체 반응이 좀 있고요. 혈통적으로도 뭐 여기서 끝날 말이 아니죠. 비철정상, 뭐 지봉승리 이런 놈들의 또 형제 마필이고 부담 중량도 요번에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제가 있다라는 판단이라 4번 와일드 웨스티켓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바닥만 쓸다가 직전에 변화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외곽 돌았죠. 외곽 돌았는데 성적은 바닥인데 그 전보다는 걸음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야, 와일드 웨스티켓 이번에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네. 자, 53이고 와일드 웨스티켓 이거 한번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질장위원. 저는 뭐 아무래도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 같습니다. 11번 레전드 킹이라는 녀석인데 약간 다소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맛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뚫리는 투지가 너무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외곽에 일지라도 11번 레전드 킹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좀 아쉬웠죠. 직전에도 이 축제마당이 끌려 들어온 레이스였습니다. 절절매서 끌려 들어온 레이스였는데 이 레전드 킹이 직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안 오면 큰일 났듯이 팔렸는데 네네. 결국 못 와서 좀 큰일이 났는데 축제마당 끌리고 어쨌든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12번에 나온 아모스. 자, 이 마필이 3연승인데 이 무엇보다도 내용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이 4월 24일은 거의 출전 공백을 극복하면서 우승을 했고 5월 21일 경주는 늦발하고 등자 빠졌죠. 근데 그거 다시 끼우면서 또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 선행으로 편하게 이긴 맛은 있지만 직선에서 나가는 거 보면은 이 맛인 차긴 했지만은 걸음 자체가 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경주 거듭할수록 마필의 전력 완성도 측면에서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산 마필로 출전했지만은 이 혼합 4군 경주 이 정도 편성에서도 충분히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우나모스 이거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진실장위원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승부처이기도 한데 뭔가 좀 강한 노임수가 있는 느낌, 뭔가 좀 불안한 인기마도 있는 그런 느낌이 파고 오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번 경주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저는 접전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교 우수 마필 딱 3마리 정도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좋아진 녀석이 한 마필이 있습니다. 요 녀석을 갖고 확실하게 이번 경주 주력으로 정확하게 한번 적중 한번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 복병을 노리는 건 아니죠. 네네. 인기마의 옥석 자를 거 자르고 축 잡고 딱 제대로 한 방 때리면은 자,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이 좀 비슷하게 팔립니다. 박상규가 봤을 때는. 자, 5, 6, 8, 9 이런 게 좀 팔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5, 6, 8, 9, 11 이런 게 좀 팔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때리면은 짭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6경주 우리 진일장위원회 한번 또 멋진 승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태규 의원. 저는 고배당입니다. 여전히 또 고배당인데 10번 롤링스타. 제가 이 말은 분명히 조교장에서의 걸음은 안 되는 걸음은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서 너무 못 뛰고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놔줬는데 요번 새벽훈련 시에 다시금 상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들 자체가 별로 세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1700이라면은 김옥성 기수가 전주부터 정말 뭐 칼을 갈고 할 수 있는 조교는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완전 고배당 10번 롤링스타를 한번 노림수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최근 완전히 바닥이라 그렇죠. 좀 접근가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직전에 우착입니다. 무시 못하는데 이마필이 1700 오랜만에 뛰는데 예전에 2번 뛰었습니다. 2번 뛰어봐서 한 번 입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 부담도 없습니다. 또 김옥성 기수가 이런 말 또 배당 낼 때 한 번 됐죠. 그렇죠. 네. 자, 요거는 한번 배당이 짭짤할 듯 합니다. 롤링스타. 자, 저는 8번 지상비행이 직전에 이거 뛰는 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선행을 못 나가길래 이거 날샜다. 어림도 없다. 그렇게 봤는데 이마필이 선행을 못 나서면서도 직전에 물론 뭐 3착이긴 하지만 분명히 선전했다. 선익 가능성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거 선행입니다. 선행 가면은 그냥 돌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마필 뭐 선입 적응력도 보였고 뭐 선행 가면 돌고 직전 뛰는 거 봤을 때는 선입으로도 충분한 경쟁력 있다. 지상비행 분명히 이번에는 1700 지상비행 이번에 한번 충분히 앞선에서 뚝심발이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6경주 중반부 경주인데 진일장위원회 한번 제대로 된 원투 승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또 이어지는 우리 윤택 위원의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이번 7경주 딱 편성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저기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북병들도 많고 되는 마필이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짭짤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윤택 위원. 공교롭게도 토요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덜덜하게 타진 않을 것이다. 새벽훈련 때 걸음이 지난달에 이어서 요번에 완벽하게 100%의 상태를 맞춰놨고 이제 흙을 맞으면 안 뛰고 그리고 마필 자체가 악벽이 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악벽이 새벽 조교장에서 잡혔습니다. 분명히 옛날 능력이라면은 저는 지금 4군이 아니라 최소한 뭐 3군, 2군은 올라갔어야 되는 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 뭐 안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은데 뭐 액면 무시하고 철저한 그냥 중고 배당으로 한탕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경주는 조교의 힘을 믿고 때린다는 얘기죠. 네. 조교 때 윤택 위원의 레이더에 제대로 부착이 된 마필. 자, 여기 딱 걸린 듯 싶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번 윤택 위원의 배당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장 위원. 저는 뭐 약간은 뭐 덜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9번 컬러즈 데일이라는 녀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유연성도 부족합니다. 약간 뻣뻣한 감도 있었고 뭐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조교에 공을 들였는데 확실하게 힘이 붙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조심 있게 세게 보셔야 될 녀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에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서 이게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팔렸는데 뭐 휴양마라 바닥을 쓰긴 했지만 이번에 4주 만에 출전이죠. 이번에 정상 주기다. 그리고 이 마필이 예전에 휴양 전에 보면은 선취입이 다 됐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은 무시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확실히 좋아졌다. 이번에 컬러즈 데일. 저는 10번의 프리티보이. 이마필의 최대 장점은 정말 꾸준한 걸음이 최대 장점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마필이 보면은 데뷔 초에는 좀 선행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머리차로 깨지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충분한 최근에 선입 적응력도 보여준 만큼 프리티 보이가 직전에 머리차 아쉬움 이번에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프리티 보이 좀 더 세게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경주 윤태규원의 배당 승부 한번 멋진 고배당 승부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일단 선행마들이 좀 은근히 많이 출전했습니다. 자, 5번, 6번, 7번, 여기에 10번까지 이런 선행마들이 많이 출전했는데, 거기 이제 외곽의 리틀 브라운까지 가세를 했는데, 이런 선행마들 간의 초반 레이스 전개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태규원. 저는 6번만 매니뮤직, 이게 지난번에 승부가 없던 건지 아니면 아마 각질 변경을 하려고 따라간 건지 좀 궁금한데 박우른 기수한테 묻고 싶은데, 자, 이번 조교장에서는 일부러 흙도 맞춰보고 따라가는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병합을 했을 때도 건너편 주로까지 길게 가고, 제가 봤을 때 6번 매니뮤직은 이번 경주는 따라가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지난번에는 말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뒤로 걷어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좋아졌기 때문에 6번 매니뮤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는 좀 강한 의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1200은 또 강하죠. 6전 동안 4번 입상했고 선행 선입이 되는 마필. 이번에는 확실히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네, 매니뮤직 앞선에서 한번 툭신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위원. 거리가 약간 직전 경주보다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녀석을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5번 그랜드 피닉스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때도 확실하게 조기태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물론 10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여느 때와 달리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5번 그랜드 피닉스 세게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5번의 그랜드 프닉스가 승군전이라서 그런지 이게 부중 너무나 좋습니다. 50입니다. 52의 부중인데 직전 57의 부중에 이 섬광이하고 맞짱을 뜬 마필입니다. 섬광이는 지난주에 1700을 선행으로 잡아 돌린 마필입니다. 이 그랜드 프닉스가 또 복귀도 뜨는 게 4월 17일 날 전혀 안 갔습니다. 이거 뭐 재결실 가서 어쩌고 저쩌고 영어에 했는데 안 간 겁니다. 안 갔고 직전에 제대로 승부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마필이 기본 사이즈는 있다. 승군전이지만 52의 부중이면은 저 역시도 질장위원과 마찬가지로 승군전이지만 또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윤태견 이 7번의 KT 스타. 자, 이것도 부중이 가벼워졌는데 이번은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KT 스타. 이게 이제 새벽 조교 때 보면 출전주기 좀 길어졌는데 많이 할기는 좀 없었어요. 지난주에 빨간 체크가 나올 때 좀 약간 다운이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요번 조교 때 뭐 마방에서 상태를 살리려고 좀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좋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직전하고 비슷하지 않나. 직전에 이제 좀 조교가 좀 마무리가 빵꾸도 나고 좀 별로였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은 현재로서 강한 느낌 없다 이런 얘기죠. 네네. 딜장위원은요? 저는 뭐 윤태규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이거 좀 신중하게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이제 3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6번의 블레이징 스타를 중심으로 좀 여러 마필들이 팔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태규원. 조제로 기술을 보면은 옛날에 조경호 기술 느낌이 조금 나요. 조경호 기술 신인 초반 때. 스모큰조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에서 발주가 좋았습니다만은 일부러 따라갔죠.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는데 지난주에 29조 마방이 마필들이 대거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결과물이 안 좋았다. 근데 요번에 좀 알토란 같은 녀석들, 특히 9번 스모큰조를 준비를 굉장히 잘해 나왔고 탄력 걸음 뭐 이상 없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9번 스모큰조의 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승군전 많이 뛰었죠. 이게 선행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그동안 그런 편견이 좀 있었던 마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선입도 된다 이걸 보여준 마필입니다. 9번만 스모큰조 말씀을 드리겠고, 실장위원.
저는 6번 브레이징 스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녀석이 직전 6월 10일 날 경주에서 상당히 예시장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현우가 완벽하게 지난주부터 공을 들이는데 스피드 달리기 장난이 아닙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약 조절도 됐고 속구부터 놔주는데도 힘이 완벽하게 차 있습니다. 6번 블레이징 스타는 연투가 충분히 가능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마필이 3세 안말인데 상당히 강단이 좋습니다. 직전에 승군전도 이 마필이 이제 외곽 사행하면서도 직선에서 막판까지 정말 근성이 좋았습니다. 이거 뭐 또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저는 1번의 상간마마. 자,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면은 박상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행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문세영 기수 양보 안 할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인데 이마필이 직전에 휴양마였고 또 고저스 드림이라는 능력 선행마를 만나다 보니까 뭐 선행은 꿈도 못 꿨죠. 그래서 이제 외곽 선입으로 무너졌는데 이번에 53입니다. 부중도 3.5 가벼워졌죠. 53kg의 부중, 거리도 100m 내려왔다. 거기에 1번 게이트의 문성이다. 이거는 박상규가 볼 때 선행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의 상간마마가 자, 문성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인데 예전에 2번 기승해서 2번 대가리 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필이 좀 잘 나갈 때 얘기긴 하지만은 이번에 문성 기수를 불렀다 하면 또 아마 선행 승부를 한번 해달라 그런 또 주문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의 상간마마의 선행 승부 저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구경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원더볼트, 12번에 치프레드캔, 여기에 뭐 1번에 언비터블, 11번에 다이나믹 질주,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인기를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경주인데 윤택 위원. 저는 이번 10경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초고 배당 한 마리하고 인기만 한 마리 두 마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배당은 7번 천망, 이게 이제 거리가 19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기 몰이를 안 할 것 같은데 조교 때 파인기가 정말 속된 말로 엄청나게 심한 놈이라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요번에 원더볼트하고 월요일날 병합 조기를 했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너편 주로에서 안 깨지는 7번 천망은 좀 주의 깊게 노려보셔야 되겠고, 인기마 중에선 여러나 다이나믹 질주 세죠. 지난번 경주도 좀 아깝게 3척에 됐는데 자, 요번에 임기현 기수가 월요일날 조기할 때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좀 무거웠던 느낌이었는데 마무리 조기할 땐 탄력도 괜찮았고 거기에다가 뭐 부담 중량까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인기 많은 열하나 다이나믹 질주, 복병 많은 7번 천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망은 이건 배당 꽤 클 듯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구조에서 10번 언더볼트하고 나왔는데 원더볼트는 인기마죠. 인기마고 야, 거꾸로 때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죠. 이 제주경마는 좀 많죠. 거꾸로 때리는 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알면서도 맨날 좀 당합니다. 당해요. 서울도 저기 모 조교사 있죠. 네. 강모 씨. 네. 서울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이번에 그런 좀 속된 말로 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탄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건 천망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장위원. 저는 요 녀석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교시 발걸음은 약간 어색한 감도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치프레드캔이라는 마필인데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부중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57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치프레드캔. 자, 근데 이 마필이 보면은 역시 기본기가 셉니다. 야, 60 계속 달다가 이번에 이제 57인데 60에서 57이면은 날개를 좀 당격입니다. 제가 네. 저는 좋다는 얘기죠. 또 무빙 승부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1번의 언비터블. 자, 송재철 기수가 직전에 처음 탔습니다. 이 마필을. 실전에서 처음 탔는데 정말 마필의 능력 완벽하게 뽑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1번 잡았고 특히 마필의 최대 강점은 이 1900은 무지하게 강합니다. 1900m 5번 뛰면서 우승 2번, 2착 3회. 이 특이하게도 이 1900 아주 강점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또 1번 게이트고 직전에 또 우승을 하면서 송재철 기수가 정말 자신감도 얻었다고 봅니다. 10브레드캔 다이나믹 질주 아마 내심 속으로 덤벼
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언비터블. 자, 송재철 기수가 1번 게이트면은 2번에 또 안쪽에서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직전에 상대들이 이겼던 자신감으로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붙여준다면은 충분히 연투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7월 30일 토요경마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는 또 현장까지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좋은 마법, 좋은 예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